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이 영상에 댓글과 기대평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이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년, 행복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엄마와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 같고 눈이 너무 침침한 것 같아서 안과를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시신경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백내장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안약을 넣으면서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날부터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엄마가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위로의 말, 안심의 말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책을 한 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대만의 류슈즈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신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혼자 사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인 가구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었죠. 그런데 혼자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대만 등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에서는 대만에서 은퇴한 의사이자 작가인 75세 류슈즈 작가가 직접 혼자 사는 삶을 살면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살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18페이지를 보면 유슈즈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된 것이든 누구나 혼자 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곁에 없는 상황이 흔하다. 하지만 나이 드는 일이 꼭 외로운 건 아니고 혼자 사는 일이 꼭 쓸쓸한 것도 아니다. 독거노인도 얼마든지 알차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그녀는 노년에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준비된 연습을 통해서 비롯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책은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만을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활기찬 시니어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배움을 이어나가는 일부터 노년을 위한 운동법,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방법과 마음가짐까지 정서적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년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노년을 살아가실 분들, 그리고 저처럼 부모님의 노년을 이해해드리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슈즈 작가는 8가지만 잘 준비하면 즐거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8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독립은 즐거운 독거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나이 든 후에는 벌어놓은 돈을 까먹지 않도록 하자. 재테크는 보수적으로 사기당하지 않게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퇴직하면 수입이 확 줄지만 모임이나 회식 자리도 줄어든다.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에 연연하는 대신 예전에 입던 정장과 요즘 입는 캐주얼 룩을 매치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식사량도 줄어서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신 약값이나 이것저것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제일 믿을 만한 자식은 돈이라는 예전 어른들의 농담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소비를 조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써나가면 충분히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자유롭게 꾸려나가는 힘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아프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가꾼다입니다. 류슈즈 작가는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했어요. 신체 기관이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퇴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두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수영을 한다던가 요가를 한다던가 그런 운동을 해 나가라라고 강조하지는 않고요.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류슈즈 작가는 꼭 일만 보는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갈 때나 가까운 거리에 갈 때는 항상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 버겁다면 평소에 1만 보 이상은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플 땐 꼭 치료를 받는다. 연령대마다 걸릴 수 있는 병이 다 다르다. 70세 정도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의 절반가량이 본인의 질병과 진료 경험, 괜찮은 의사를 추천하는 이야기다. 고령자는 암과 치매, 특히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을 가장 우려한다. 100% 피할 수야 없겠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최선의 예방법이다. 그렇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하지만 질병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편의점을 드나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을 드나드는 게 일상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류슈즈 작가의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 드러납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오히려 언제든 편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원망하는 대신 나이가 들어서야 병원을 들락거리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류슈즈 작가의 책을 보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돋보이는데요. 병원에 자주 드나들게 되어서 정말 힘들다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지금에서야 병원을 가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에 전환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노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 글귀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랜 우정을 유지하되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필요할 때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수술 후에는 약을 챙겨줄 수도 있다. 마음이 맞는 친구는 꼭 붙잡아야 하지만 너무 세게 붙잡아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류슈즈 작가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주변의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친구들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정서적인 지원자가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는 것도 정말 많은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함께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전부 좋은 일이다. 저자는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노년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단풍 구경을 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채팅을 보냈대요. 그런데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단풍 구경을 다녀왔는데
살랑살랑 바람을 맞으면서 혼자서 즐기는 그 풍경도 너무나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결코 외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또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기존의 취미를 즐기면서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본다. 나에게 익숙한 취미는 편안한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을 늘려나가는 것은 인생의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스스로 몸을 잘 챙겨 사고를 예방한다. 혼자 사는 이상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몸을 움직일 때는 급히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데 빨리 건너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몸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빨리 타려고 막 뛰어간다든지 일상에 서두르게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안의 환경을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외출할 땐 천천히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본문의 180페이지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노년을 받아들이고 노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노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년이 되면 뭔가 불편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노년에 대해서, 스스로가 노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사계절처럼 봄에는 봄가리를 하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나이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사계절에서 마무리를 하는 가장 성숙한 계절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살 수 있다는 데 감사하고 나이 들면서 따라오는 외모의 변화와 몸의 통증을 받아들인다. 동시에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0세 친구가 유방암의 간 전이가 의심되어 간 생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친구들은 걱정하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편안하게 말했다. 간 생검은 의사가 초음파로 병변과 바늘 삽입 위치를 볼 수 있어서 문제 없어. 검사 결과가 전이가 확실하면 유방암은 늘 신약이 나오니까 화학치료나 표적요법을 받으면 돼. 나는 아직 식욕도 좋고 잘 먹는 데다 체력까지 길러뒀으니 지금 몸 상태라면 치료를 견딜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안심도 되고 친구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장점은 문헌에 수없이 등장한다. 사망률이 낮아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악력이 세지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며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내 전작,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겠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당신이 상상한 결과에 다다른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노년을 바라보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엄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도 찾아올 혼자 사는 시간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병은 생길 수 있지만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당당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자체가 아니라 또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태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결코 잃어버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노년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성숙한 시기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하고 깊이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와 따뜻함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이 영상에 댓글과 기대평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이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